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단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인 국내 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은 어떻게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될지 그 흐름이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시청거리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덩달아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흔들리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다우지수는 1.54%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11%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2.84%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날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지만 의미가 없이 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모처럼 3700선 위로 올라갔었지만 다시 3600선대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는 쌍바닥의 지지선에 대해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시장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쉽게도 일단은 쌍바닥의 지지선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움직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 주가는 가장 바닥인 최저점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시장을 하락시킨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국이 감세안을 고수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되살아났습니다. JP모건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영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10%가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높은 투명성과 잘 조율된 계획이 필요한데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예산안을 내놓았다고 경고를 했고요. 또 월가에서는 현재 영국은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겨울에 난리가 날 유일한 나라는 아닐 거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게 한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애플이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아이폰 14의 증상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른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세 번째 원인으로는 호재가 또다시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가 있도록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패드가 뜨거운 노동시장을 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긴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전히 노동시장이 좋기 때문에 좋은 뉴스이기는 하지만 시장에는 반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게 된 거죠.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을 둔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긴축을 할 거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원인으로는 패드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패드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불안감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통제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야 패드도 시장 친화적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 당장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량 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모아둬야 다음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온전하게 모아둔 수량만큼 그대로 이익을 보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종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도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약세장이 길어져서 당장에 수익을 못 내는 게 걱정이 되거나 아직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대로 장기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들도 대부분이 적리식 투자자임을 생각해 본다면 최저점에서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꾸준하게 자금이 생기는 대로 투자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좀처럼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시장이 더 내려갈까봐 더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조정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될까봐 역시나 좀처럼 매수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눈앞에만 보이는 주가의 가치나 시장의 상황에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성과나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다는 마음이 미래의 큰 성과를 놓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결코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기가 힘이 들 거고요. 우리는 미래의 큰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따라서 우리들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우상향을 할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적리식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의 성과를 돌려주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좋은 거라고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투자를 해도 좋고요. 해외 ETF로 직접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수료나 거래량 한 주당의 가격, 국내 연금계좌의 활용 여부 등 여러가지 투자의 사항을 잘 고려해 보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투자 종목을 몇 개 잘 골라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시간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이 기회였었는데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또 기회를 놓쳤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는 투자들이 분명히 생겨날 텐데요. 이건 전적으로 반복이 되는 시장의 흐름을 믿으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이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정장이 지나가고 나면 이 조정장에서 계속해서 수량을 모았던 투자자들은 모두가 웃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후회를 하게 될 텐데요. 선택은 투자자들 모두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모쪼록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